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최근에 벌어진 일 때문이에요. 직장 상사 같은 말투로 저를 대하던 시누이들 결국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만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만약 앞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둘째는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퇴근 후에는 다시 엄마 모드로 전환하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힘들지만 두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버틸 힘이 생기죠. 남편과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직장에서 만난 남편은 제게 첫사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무려 13살이 많습니다. 처음엔 그 나이 차이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그의 자상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상함이라는 걸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자란 가정 환경은 솔직히 말해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자리에 계셨고 가족을 챙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힘든 일을 묵묵히 견디며 저와 오빠를 키우신 건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고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래서였을까요? 20대 중반, 아직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를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상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제 업무를 도와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다정한 말로 위로해줬습니다. 처음엔 그게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를 임신한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결혼했고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죠.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일로 제 마음은 아직도 복잡합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2명 있습니다. 남편과 연년생인 큰 시누, 그리고 남편보다 3살 어린 작은 시누, 이렇게 둘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큰 시누는 저와 띠동갑입니다. 무려 12살 차이. 작은 시누도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댁 서열에서 거의 막내 중에 막내였죠. 나이 차이도 그렇지만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대였어요. 시부모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식들 하는 대로 지켜보는 편입니다. 간섭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시댁의 실세는 시누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 저는 시댁에서 그다지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시선이 생생합니다. 제가 시댁 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시누이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게 뭘 알겠어? 집안일 제대로 할 줄은 아나?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깔린 뉘앙스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억울합니다. 노총각이 어린 신부를 데려왔으면 신부가 최소한의 대접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결혼하자마자 시댁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시댁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남편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사? 당연히 참석했죠. 음식 준비도 도왔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선물 준비부터 케이크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어버이날? 남편이 바쁘면 제가 대신 꽃을 사고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걸 저는 20대 초반의 어린 아내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만삭일 때도 그랬습니다. 배가 불러 숨쉬기조차 힘든데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더 고됐습니다. 아기는 안고 부엌에서는 전 부치고 그야말로 몸이 2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시댁 행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그저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은 누구의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어린 게 뭘 하겠어. 그 시선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둘 다 전업주부입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업주부를 무시하거나 격하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 많으시죠. 다만 문제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제사나 명절, 시부모님 생신 등 시댁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누이들이 움직입니다. 정확히는 시누이들이 주도하는 단톡방이 열립니다. 그 방에서 뭐가 오가느냐고요? 행사 준비 관련 회의입니다. 음식 분담, 비용 분담, 준비할 것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처음엔 회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특히 큰 시누.
그녀의 말투는 회의가 아니라 거의 명령입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언니는 이거, 넌 이거. 누가 봐도 통보형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 준비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큰 신우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산적이랑 과일 챙기게, 너는 탕국이랑 밥, 그리고 나머지 전부. 나머지 전부요? 처음에 그 메시지를 보고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나머지가 한두 가지야? 그 전이 몇 가지인지, 나물은 몇 가지인지, 잡채, 불고기 전골 끝도 없거든요. 큰 신우는 본인이 선택한 건 그나마 손 덜 가는 메뉴입니다. 산적은 그냥 꼬치 꽂고 구우면 되고 과일은 씻어서 담으면 끝이에요. 작은 신우가 맡은 탕국과 밥도 크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머지 모든 음식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물만 3가지, 전만 5가지 이상. 거기에 잡채, 불고기, 도라지 무침까지. 장을 보는 것부터 조리, 포장, 운반 그 모든 게 제 몫입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출근, 육아, 집안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반면 시누이들은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손이 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막내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자책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명령하듯 말하는 큰 신우의 톤, 그것을 당연시하는 작은 신우의 태도. 그 모든 게 저를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행사 당일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아이 챙기고 음식을 다 준비해서 들고 시댁으로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부엌으로 직행. 앉을 시간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습니다. 엉덩이를 붙여본 적이 없어요. 계속 서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시누이들은요? 슬쩍 부엌에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니? 한마디 하고는 금세 거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손끝이 저리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생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음식 준비로 힘든 건 둘째 치더라도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더 치가 떨렸습니다. 왜냐고요? 늘 시누이들의 통보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뜨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생신이니까 용돈 10,000원씩 하자. 이 말투 들어보면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시댁 문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사 음식 분담할 때는 저희가 맞벌이인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넌 워킹맘이니까 힘들지? 조금만 해.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때는 꼭 저희가 맞벌이라는 걸 언급합니다. 시내는 맞벌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하자. 아니, 맞벌이라서 힘들 때는 왜 모른 척하고 돈 얘기할 때만 맞벌이가 특혜라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까? 저는 그 모순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는 더 고역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외식을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생신이면 항상 집에서 한상 차리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음식 장만부터 상차림, 설거지까지 한번 시작하면 반나절이 훌쩍 갑니다. 저는 생일날마다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부탁하고 뛰어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데 맡길 데도 없으니 데리고 가서 등에 업고 부엌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야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외식하자고. 어머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다. 다행히 아버님이 마지못해 승낙하셔서 최근 몇 년간은 생신 때 외식을 합니다. 그나마 한숨 돌렸죠. 그런데 외식을 한다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식사값은 일흔이 아니라 시내가 조금 더 내야지. 맞벌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외쳤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해? 왜? 내가 막내 며느리라는 이유로, 맞벌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내야 하지? 하지만 단톡방에서는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의 체면도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한계가 얼마 전 깨져버렸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정말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단순했어요. 내가 잘하면 그만큼 인정받겠지. 예쁨도 받을 거야. 어린 마음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몇 달 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갔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들고 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요. 입덧으로 힘든 날에도 저는 주방에 서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볶음, 멸치볶음, 잡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었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사이였지만 애교 섞인 말투로 시부모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이런 사소한 말부터 명절 때는 예쁘게 포장한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쌓아가자 시부모님은 저를 어느 정도 예뻐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어머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누이들도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는 걸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면 딸들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아니더군요. 제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거슬렸나 봅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어린 며느리라 시댁의 주도권을 뺏길까 봐서였을까요?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시누이들은 특히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손이 올케인 저를 마치 회사의 어린 부하 직원처럼 대했습니다. 큰 신우는 본인 말로는 저와 친하게 지내자고 반말을 쓴다고 했지만 그건 친근함이 아니었습니다. 반말뿐만 아니라 저를 부르는 방식부터가 불쾌했습니다. 여기, 저, 마치 사무실에서 야, 거기 하듯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은 대부분 명령형이었습니다. 이거 좀 해, 저거 챙겨.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삼켰습니다. 내가 참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의 말투는 친근함이 아니라 철저한 위계질서였습니다. 너는 우리보다 아래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이 결국 얼마 전 폭발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저는 남편과 이 문제로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시누이들이 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남편은 늘 그들의 편을 들었거든요. 누나들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냥 넘어가.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누나들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야. 이건 상식 문제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누나들을 변호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긴 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걸 보고 남편도 더는 무조건 누나들 편을 들 수 없었던 거죠. 몇 년 뒤부터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제 편은 아닙니다. 시누이들이 저에게 심하게 말하면 남편이 그 상황에서 같이 화를 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늘 중재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평생 저 사람들의 동생이니까 7년 동안 쌓인 일들을 다 말하려면 책을 몇 권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아니, 터졌다기보다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얼마 뒤 있을 시아버님 생신 준비를 위해 또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알림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큰 신우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외식하고 집에 와서 생신상 차리자. 저는 순간 화면을 의심했습니다. 외식을 하고 또 집에서 한상을 차리자고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언니, 외식하고 또 생신상 차린다는 게 가능해요? 음식은 누가 준비해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야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말 보고 또 봤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아버님 뜻일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오해 살까?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히 안부를 묻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정작 전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안부만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꼬였습니다. 아버님이 큰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가 나랑 통화했더라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상황 상상되시죠? 단톡방에서 큰 신우가 난리가 났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질 정도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걸 물어? 생일상을 모르는 거야? 어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가족이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동안은 남편이 중재한다고 해서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더군요. 아니,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정작 그가 한 건 중재 흉내뿐이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번에도 남편의 말은 머릿속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저는 단톡방을 열고 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좀 되도 않는 소리 그만하시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들이 보는 그 찰나의 침묵이 화면 너머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에 외식하면 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무슨 집에서 한상 차리자고 하세요. 이게 아버님 뜻이 맞아요? 아니면 언니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메시지를 보내는 제 손끝이 떨렸지만 제 심장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거 나 괜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메시지를 캡처해서 단톡방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간직해야겠다. 순간 제 입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협박인가요? 참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좋아요. 언니 글도 제가 캡처했거든요. 외식하고 한상 차리자고 하신 거. 저도 이거 친척들한테 보여줄게요. 말도 안 되는 요구 누가 했는지 똑똑히 알면 좋잖아요.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른 사람은 멈추겠죠. 하지만 작은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어려서 뭘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노예도 아니고 무슨 말이 맞냐고요? 입술 끝까지 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손가락이 욕설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중재했죠. 그만하자. 더 이상 말하지 마. 남편의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오면서 전투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이게 꼰대질이에요? 아니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해 온몸이 후끈거릴 정도였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이번엔 확실히 정리한다. 저는 단톡방을 열고 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주말에 시부모님 댁에서 모두 모이죠. 부모님 앞에서 이 얘기 제대로 해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작은 신호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른 앞에서 싸우자는 거야? 그 말투가 어찌나 비아냥거리는지 제 속에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정리죠. 언니들이 떳떳하면 시댁으로 오세요. 이 말을 보내면서 저는 손끝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잠시 후 큰 신우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는 떳떳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말 안 하면 평생 한으로 담아. 이제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싸쥐고 한숨을 쉬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내 뜻대로 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말 모든 걸 끝내겠다. 주말에 시댁에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일단 단톡방 내용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가씨들이 나이만 먹었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윗사람으로서 좀 가르쳐야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신우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하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신우들에게 말했죠. 어딜 감히 새언니한테 반말짓거리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앞으로 나한테 깍듯하게 언니라 부르고 존댓말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들 둘 다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일단 대답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신우들은 내하고 보기만 한 소리로 대답을 하더군요. 아가씨들 배워먹지 못한 건 어머님,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못된 자식들이 가끔 있어요. 망나니들이죠.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요. 아가씨들 알겠어요? 하고 말하니까 신우들은 대답을 억지로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이 집 맏며느리로서 아가씨들 못돼 먹은 행동 하나하나 고쳐줄 거예요. 기분 나쁘면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여기 오지 말아요. 했더니 신우들은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너희들 새언니 말 안 듣고 싶으면 여기 오지도 마. 어딜 감히 새언니한테 반말짓거리에 이래라 저래라야? 하며 한 번 더 제 말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곧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단톡방이 조용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신우가 벌써 주도권을 잡고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아마 지난 일이 영향을 준 걸까요? 저는 그 점에서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원래 위아래 문제나 호칭 문제를 따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존댓말이냐 반말이냐 그런 게 제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호칭을 문제 삼은 건 단순히 말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저에게 쌓아온 태도, 그 마음가짐이 문제였죠. 저는 결혼 후 7년 동안 시누이들에게 늘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에게 반말을 넘어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댁 행사 때마다 불합리한 분담 방식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돈 부담까지 더 시켰습니다. 처음 몇 년은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칭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당한 태도에 대한 경고를 준 겁니다. 그들이 저를 손아래로 여기며 부려먹고 무시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연시하던 관습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안 서열을 무기로 시누이들을 눌렀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큰 신우가 저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제가 시누이들에게 지시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무슨 시댁의 시종도 아닌데 저는 7년 동안 그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손아래라는 이유로 한참 나이 많은 시누이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너무 참은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한 번으로는 마음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은 꼰대 같은 태도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게 저의 방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이렇게 한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